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글 광고가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 지적은 일리 있습니다. 구글 광고도 키워드 타겟팅이나 사이트 타겟팅을 통해 관심 있는 고객을 겨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러나 메타 광고는 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그라몬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님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 주이소. 이래저래 많이 기다렸는데 난감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진행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챗GPT 음성 모드였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뭐 롤플레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GPT 버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음성 모드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GPT 고급 음성 모드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좀 가능한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부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부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는 아주머니 역할을 해주세요 라든지 상황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과 얘기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면을 지금 제가 핸드폰에 GPT를 설치를 해왔으니까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실까요? 네, 잘 들려요. 저랑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부산 사투리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해. 보입시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랑 롤플레잉을 하실 건데 손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원래는 이제 검정색을 주문했는데 흰색이 온 상황을 롤플레잉 해주세요. 저는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잉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제 역할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지난번에 여기서 휴대폰 주문했는데 검정색으로 주문한 게 흰색으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드린 거는 흰색인데 진짜 확인해 보신 거 맞으신가요? 예,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정색이 꼭 필요해서 기다렸는데 이거 어쩌됐습니까? 저희는 일단 나갈 때 한번 확인은 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나간 것 같고요. 환불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님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 주이소. 이래저래 많이 기다렸는데 난감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롤플레잉 마무리할까요? 말씀하신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셨는데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친절한 말투를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투 말고 제 뭐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칠 부분은 없을까요?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주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투로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이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롤플레잉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마 이제 콜센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전화로 소통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부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입장에서는 약간 진상이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콜센터 직원의 뭐 친절도나 이런 거를 좀 평가해보기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도 해본다거나 어린애로 좀 해본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콜센터 분들 직원분들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한테 어떤 토론 주제를 한번 던져주고 찬성과 반대를 고르라고 하거나 제가 한쪽을 정한 다음에 반대해서 한번 의견을 토론해보자고 해볼게요. 이런 거는 한번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 아이디어가 어떤지에 대한 A/B 테스트도 될 수 있겠고 제 의견이 맞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한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저희가 일단 마케팅 채널이니까 DB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창업
족발 창업. 족발 창업 같은 경우에 구글 광고를 하는 게 좋을지 메타 광고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랑 토론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게요. 어떤 말투나 사투리 혹은 특정한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특정한 스타일은 없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근거가 좀 많은 투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토론을 할 주제는 족발집 창업에 대해서 창업 광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 광고 매체가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게 좋을지 혹은 구글에서 하는 게 좋을지입니다. 저는 구글 광고를 선택할 테니까 메타 광고가 더 좋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메타 광고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타겟팅 기능을 제공하여 족발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잠재 고객을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의 광고는 시각적인 콘텐츠에 강점이 있어 맛있는 족발 사진과 같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 광고는 족발집 창업 광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타겟팅적인 부분에서 메타 광고에서 타겟팅이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글 광고 역시 키워드 타겟팅이라든지 사이트 타겟팅을 통해서 조금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글 광고가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 지적은 일리 있습니다. 구글 광고도 키워드 타겟팅이나 사이트 타겟팅을 통해 관심 있는 고객을 겨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러나 메타 광고는 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취향, 행동 패턴, 친구 관계, 그리고 좋아요나 팔로우한 페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 있죠. 이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메타 광고는 구글 광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구글 광고의 장점이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데요. 저는 구글 광고의 장점이 아무래도 타겟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에 비해서 조금 더 타겟팅이 명확하게 가능하고 사이트 타겟팅 그리고 웹페이지 타겟팅, 구독 채널 어떤 거를 채널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팅적인 부분에서 메타보다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메타보다는 영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영상을 눌러볼 클릭률 같은 게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영상 소지를 활용했을 때는 조금 더 창업 광고 그리고 족발집 창업이라는 키워드 내에서는 조금 더 메타보다 효율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광고의 장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구글은 키워드 및 사이트 타겟팅을 통해 사용자의 명확한 검색 의도에 기반한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특정 웹페이지나 채널을 타겟팅할 수 있는 점에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죠. 게다가 영상 광고에 있어서도 구글의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긴 영상과 높은 클릭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메타의 타겟팅은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소셜 네트워크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는 데 뛰어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족발집 창업 광고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각각의 강점에 따라 어떤 플랫폼이 목표와 예산에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네, 토론 즐거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실 때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토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 충분히 내 동업자와 같이 일을 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의견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인터넷에서 본 글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 나온 고급 음성 모드를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GPT 새로운 고급 음성 모드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GPT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